오늘은 생산비 보장 방식의 밭작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한 관련된 품목을 보시면 현재 업무방법서에는 1과목은 고추만 기재가 되어 있고요. 2과목의 경우에는 고추를 포함한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근의 경우 이제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2020년도 업무방법서에는 1과목에 누락되어 있는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에 당근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1과목에 고추만 있기 때문에 고추 관련되어서 보상하는 손해나 생산비 보장 방식, 보험기간, 보험금, 그리고 자기부담금, 경과 비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고요.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품목에 대한 피해율 산정하는 거, 그리고 이 각 품목에 대한 조사 종류 및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현재 1과목에는 고추만 있어서 고추가 해당되고요. 이제 고추의 경우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리고 병충해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병충해의 경우에 이제 등급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등급별로 병충해에 해당되면 1등급은 70%를 인정을 해주고요. 2등급은 50%를 인정해주고 3등급은 30%를 인정해줍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역풋, 바, 세, 탄이라고 병충해를 기억하고요. 2등급은 제시, 담담, 그리고 3등급은 흰균, 무진,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산비 보장 방식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그리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단에 있는 가로축의 내용들은 기간에 따른 변화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로축에 있는 부분들은 비용, 즉 생산비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가로축을 보시면 정식을 하기 전까지를 이제 준비기라고 하고요. 정식을 한 이후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를 생장기, 수확 개시 이후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를 수확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간에 들어간 이제 비용들을 곱하면 준비기에는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에는 생장기 생산비, 수확기에는 이제 수확기 생산비가 될 거고요. 이 세 가지 비용들을 합산한 게 누적 생산비가 됩니다. 즉 여기서 누적 생산비는 이제 표준 생산비가 될 거고요. 그래프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준비기 동안에 비용들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정식을 한 이후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 즉 생장기에도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확기에도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뭐 이동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은 원래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수확기에는 이제 작물을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생산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확 종료 시점까지 우하향으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고요. 이 그래프의 색깔 선들이 보험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인수 관련 생산비에 관련된 업무 방법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비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이다. 구성 항목은 종료비, 비료비, 농약비, 재재료비, 이 부분들은 재료에 관련된 비용이 되네요. 그리고 광열 동력비, 수리비, 수선비, 그러니까 어떤 열이나 빛이나 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보수하고 수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즉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농구비, 대농구 삼각비, 영농시설 삼각비가 있는데 뭐 홈이나 곡괭이나 뭐 그렇게 뭐 가격도 싸고 작은 부분들에 있는 농기구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삼각비라는 내용들이 없고요. 또 대농구 같은 경우는 뭐 트랙터나 콤바인처럼 가격도 비싸고 그런 기계적인 부분을 이제 상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농구 삼각비, 그다음에 영농시설 같은 경우도 하우스 같은 경우 뭐 경영 감가율이나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영농시설에도 삼각비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걸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빌려서 쓸 수 있는 임차료, 그리고 혼자서 이걸 영농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맡기는 위탁할 수 있는 위탁 영농비가 경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영비 플러스 자가 노력비, 그리고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산비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경영비,
좀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의 경영비겠죠. 이 경영비와 자가 노력비의 자본 용역비와 토지 용역비를 합산하여 표준 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 단위로 산출한다. 여기서 산출한 표준 생산비를 재배 기간별,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표준 생산비인데 이 부분들을 준비기나 생장기나 수확기로 배분을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므로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하여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 산출한다. 여기서 이제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가 표준 생산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수확기에 발생하는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 즉 여기까지 금액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금액이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에 생장기 생산비를 합산하거나 준비기 더하기 생장기 한 합산을 한 여기까지가 기고요. 또 다른 말로는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여기까지가 표준이었는데 여기서 수확기 이 부분을 뺀 여기까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보험 기간을 보시면 지금 현재 1과목에는 보험 기간이 고추만 있고요. 고추의 경우에는 보장 개시가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뭐 무나 당근이나 파나 배추, 호박, 메밀, 브로콜리에 대한 내용들도 내용을 봤는데요. 만약에 업무방법서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런 품목들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또 열심히 비교하고 외워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험 기간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뭐 보장 개시 시간과 보장 종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24시부터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종을 하는 품목이랑 정식을 하는 품목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는 품목은 결국은 이제 보장 개시랑 보장 종료의 부분들에서 정식일로부터 며칠 땡땡일째 되는 날 24시까지라고 보장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종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최초 수확 직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나중에 외우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업무방법서에 개정할 때 추가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고추만 1과목이기 때문에 고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경우에 병충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추가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병충해가 없는 경우에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추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없는 경우에는 잔경피자, 그리고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잔경피병자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기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보험금이 발생했었을 때 그걸 차감한 금액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액이라는 것은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합계액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과목 관련된 보험금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크게 생산비 보장과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생산비 보장을 고추, 메밀, 브로콜리와 하고 배추,무, 단호박, 파, 당근이랑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고추, 메밀,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고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의 경우에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인지 자기부담 비율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금 같은 경우에 고추나 브로콜리는 괜찮은데 메밀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업무방법서가 개정된 이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먼저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잔경피자에서 잔존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경과일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금으로 고추나 브로콜리는 내용이 같고요. 대신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이 더 추가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 그 메밀은 우선 내용만 보시고요. 이거는 업무방법서 개정되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모든 지금 이쪽에 있는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미부상 비율을 적용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할 때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에 1 빼기 미부상 비율을 적용한 게 피해율이라는 거. 그리고 메밀이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미부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만 들어간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의 다음 파트인 배추,무, 단호박, 파, 당근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받장과 똑같은 가피자로 해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여기서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 아마 업무 방법서 개정이 되면 메밀이 제 생각으로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은 개정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도 경작불능에 관련된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즉 2번에 나와 있는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품목들만 해당 사항이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인데 이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은 2019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10%와 15% 자기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부터 40%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 다음으로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와 메밀의 경우에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이고요. 여기서 3%형 가입 자격 조건은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5%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의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단 여기서 메밀의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의 내용과 약관에서의 내용이 좀 상이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면 이제 그 부분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액의 10%를 이제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비가림시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이고요. 그리고 비가림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피복제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이고요. 그리고 인삼에 있는 해가림시설의 경우에는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주의할 거는 인삼은 이제 작물이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작물 같은 경우 타 밭작물과 같이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설작물과 버섯의 경우에는 소손해 면책급이라고 해서 한 1사고당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과 비율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를 생장기라고 하는데 생장기 관련된 일수를 표준 생장일수, 그리고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수확기라고 하고요. 이 수확기 관련된 일수를 표준 수확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확기 이전인지 수확기 중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수확기 이전 같은 경우는 준비기 더하기 생장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수확기 이전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 더하기 1 빼기 준비기 생산비 개수, 즉 그러니까 1 플러스 생장기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준비기에다가 더하기 1에서 준비기의 1을 뺀 이 생장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곱하기 이 비율이 들어가 있는 사고가 난 시점이 있으면 이 사고가 난 기간, 정식일로부터 이 기간을 표준 생장일수 나눈다는 거. 그래서 생장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일수가 나오고요. 여기서 고추의 경우에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55.7로 이제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사고 발생하면 이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생장일수라고 하네요. 까지의 경과일수이다.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로 고추의 경우는 100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장일수랑 표준 생장일수 나눴을 때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수확 기준으로 보면 이 전체를 1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고가 이쯤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가 될 거고,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일수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확기 중에 대한 공식은 1 빼기 수확일수 나누기 표준 수확일수입니다.